안녕하세요. 논문 발표를 담당하게 된 박수현입니다. 제가 발표하게 된 논문은 Collaborative Caching in Wireless Video Streaming Through Resource Auction입니다. 발표는 논문의 구성과 같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캐싱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동적 사용자 요구와 제한된 캐시 서버 리소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 유저가 한 용량 내에서 둘 이상의 WSP에 의해서 커버가 되는 경우에 서로 다른 MSC에 배치된 캐시 서버 간의 콜라보레이티브 캐싱을 설계할 수가 있는데 저자들은 이때 인센티브와 트루스포니스 모두를 보장하면서 소셜 웰페어를 향상시키는 콜라보레이티브 캐싱인 그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시되는 그런 메커니즘의 시스템 모델은 피겨 1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설정됩니다. 이제 WSP-A와 WSP-B는 기지국에 연결된 자체 MSC에 캐시 서버를 배포합니다. 도메인 B에 있는 서버에는 제한된 스토리지와 용량만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인디펜던트 캐싱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커버리지 B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에 대한 요청은 원격 서버로 전송을 해야 합니다. 저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콜라보레이티브 캐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다양한 도메인에 걸친 캐시 서버 간의 협력을 탐색하고 스트리밍 품질을 개선하고 인기 있는 채널이 있을 때 뭐 자주 발생하는 도메인의 갑작스러운 요청 급증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콜라보레이티브 캐싱뿐만 아니라 이제 저자들은 VCG 옵션을 적용해서 각각의 캐시 서버가 갖는 분리를 완화하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역폭을 얻기 위한 경매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캐시 서버들이 되겠죠. 이제 캐시 서버가 밴드위스에 대한 판매자 또는 입찰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콘텐츠를 이행하거나 어떤 과부하 채널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밴드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자로부터 그 일정량의 대역폭을 필요로 할 때 이런 경매가 진행됩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그 가상 입찰자 버추얼 비더는 대역폭을 받는 그 이익을 평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평가 함수라고 하는 밸류에이션 펑션 V를 사용합니다. 논문에서는 비디오 스트리밍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비디오 스트리밍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스트리밍 퀄리티 그러니까 유저 스트리밍 퀄리티를 사용해서 그 일정량의 대역폭 유닛을 수신하면 얻을 수 있는 실제 이점을 계산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수식은 인디펜던트 캐싱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식인데요.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콜라보레이티브 캐싱 환경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수식이 변형됩니다. 이 밸류에이션 펑션은 이제 대역폭 단위를 이렇게 서버 J로 수신하고 이제 채널 K에 대한 스트리밍 품질 향상을 반영을 합니다. 수식에 있는 뭐 이 서버 IJ는 서버 I와 J,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도메인 간의 적용 범위 영역 차이로 인한 편익 저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위너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옥션의 위너 승자를 결정을 하는 과정이 추가가 필요한데 각 캐시 서버 J는 다른 서버들로부터 입찰을 받은 후에 얼만큼의 밴드위스를 할당할지 그 할당량 W 언더 J 오버 R 그 할당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옵티마이제이션 수식에서 저 동그라미 빨간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옵티마이제이션 밸류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정수 프로그래밍으로 NP 하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위너가 결정이 되면 이제 얼만큼을 지불을 해야 될지 그 페이먼트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옵티머를 나타내는 저 별표가 붙은 값이 이 위에 있는 위너 디터미네이션에서 나온 최적의 솔루션이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페이먼트가 계산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컨텐츠 제공에 비용이 드는 그 리소스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이고 두 번째가 그 콜라보레이티브 캐싱에 대한 진실성, 트루스풀니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위너 디터미네이션 문제가 청수 프로그래밍 형태고 이제 높은 계산 복잡도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제한된 메커니즘이 theorem 1, 2, 3 세 가지 이론에 의해서 이제 쉽게 최적의 솔루션을 뭐 다항식 시간 안에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최적 할당 문제로 변형이 되는 것을 저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저자들은 이 시스템에서 구현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를 네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어리스 비디오 스트리밍에서 그 콜라보레이티브 캐싱이 필요한 주요한 이유가 이제 리소스 멀티플렉싱을 통한 스토리지 활용을 향상시키고 이제 로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제한된 캐시 스토리지가 신중하게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 어, 고 이제 이 저자들이 인디펜던트 캐싱과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캐싱 메커니즘에서 그 캐시 스토리지 전략의 효과를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단 이 저자들은 파이썬을 사용해서 구현한 그 타임 소워티드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환경 설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이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캐싱에 의한 퍼포먼스 향상 정도인데요. 어, 이제 처음 실험을 돌릴 때 그 랜덤으로 초기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인디펜던트 캐싱과 콜라보레이티브 캐싱의 품질이 각각 콜라보레이티브는 약 50%, 인디펜던트는 약 30%로 안정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스토리지 업데이트 이후에 그 어떤 높은 평가를 받는 채널을 지원하는데 어, 더 많은 대역폭의 유닛이 할당됨에 따라서 인디펜던트 캐싱의 스트리밍 품질이 40% 정도로 높아지고 콜라보레이티브 캐싱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리소스 경매가 스토리지 업데이트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뭐 인기 비디오에 대한 요구를 이미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 초기값 50%에서 큰 뭐 명시적인 증가가 없이 쭉 높은 값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캐싱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나은 전체적인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의 대역폭을 할당하기 때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시 서버가 만족하는 동영상은 이제 일부에 한정적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콜라보레이티브 캐싱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콘텐츠의 교환과 자원 경매에서 전용 대역 자원은 이제 더 높은 캐시 적중률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트리밍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WSP가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 리소스에 대한 영향을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캐싱과 인디펜던트 캐싱으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스토리지 용량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른 결과인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이제 경매에서 대역폭이 적절한 부분이 할당될 때 스트리밍 품질이 극대화되고 콜라보레이티브 캐싱의 그 과도한 로컬이나 외부 대역폭 제공이 이제 최대의 스트리밍 품질을 도출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베타라고 하는 값이 작을 때 이제 대역폭 단위의 낮은 평가에도 다른 WSP가 이제 대부분의 콘텐츠 요청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고 이제 이 왼쪽 그림에서 사자는 바는 이제 더 나은
스트리밍 품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베타 값을 적절하게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는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캐싱을 진행할 때 스토리지 용량이 조금 극단적으로 제한될 때 그 로컬 수요 전략이 선호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특정 설정에 관계없이 뭐 지역적으로 선호하는 콘텐츠와 뭐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콘텐츠 모두 더 큰 저장 공간으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저장 용량이 풍부할 때 저 람다 값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자들이 캐시 저장소의 업데이트 프리퀀시 그리고 대역폭 할당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서 이 결과를 또 도출했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스트리밍 품질과 캐시 스토리지 업데이트 프리퀀시 간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뭐 업데이트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메커니즘 간의 성능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콜라보레이티브 캐싱 같은 경우에는 그 극단적인 변화가 없는 반면에 인디펜던트 캐싱 같은 경우에 그 인터벌이 커졌을 때 그 성능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디펜던트 캐싱이 캐시 교체와 관련된 더 높은 비용을 가져오는 스토리지를 자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어, 뭐 대조적으로 콜라보레이티브 캐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데이트 전략에도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제 리소스 할당과 그러니까 대역폭 할당과 스트리밍 품질 업데이트 간격 간의 균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 스트리밍 품질이 그 업데이트 간격의 증가에 따라서 약 그 감소세가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 있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의 대역폭 할당 결과를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부분이 이제 옥션을 통한 오버헤드를 뭐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에서는 이제 서로 다른 WSP의 각 스트리밍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품질 변화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논문에서 저자들이 제안한 그 리소스 옥션이 그 전체적인 소셜 웰페어를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각각의 서로 다른 WSP에서 받은 패킷의 누적량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는 걸로 보아서 그 콜라보레이티브 캐싱의 메커니즘이 트루스포미스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어, 와이어리스 스트리밍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한 콜라보레이티브 캐싱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고, 이제 각각의 WSP들이 원래대로라면은 조금 셀피시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인센티브와 트러스트니스를 확보하기 위한 뭐 옵션을 추가한 방법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여러 성능 지표들을 통해 그 콜라보레이티브 캐싱이 기존의 인디펜던트 캐싱보다 다양한 면에서 효과적이고, 이제 각각의 어떤 파라미터들을 조절했을 때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성능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양한 실험으로 보여준 논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